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안 원장입니다. 제가 이 학원을 오픈하고 오늘 이 세션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지금 입학 설명회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이에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날씨 되게 추운데 일요일인데 이렇게 처음 여는 학원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유튜브 보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저 너무 부끄러워서 항상 어머니들이 유튜브에서 봤어요 라고 하시면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은 오프라인에게 저리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사실은 제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계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다이안 영어가 굉장히 빨리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교습소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레벨 테스트를 붙이는 말하자면 새끼 학원 요렇게 제가 시작을 했던 게 6개월 전이에요. 근데 굉장히 빨리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나왔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이 둘의 엄마고 그리고 수능을 보고 미국에 갔던 유학생이 교포가 돼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 16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 모든 경험의 노하우를 아이들에게 녹여봤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잘 늘어주었어요. 영어 실력이. 그래서 어쩌면 좀 입소문이 더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확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확장을 할까 말까 무진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 막 7,000명 막 이러고 있는데 확장을 하겠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갬블이었는데 제가 이건 내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정도 대치동에서 영어를 하나 해놓으면 수능 영어에 유리하다는 생각은 모두들 하시는 게 맞아요. 그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말지 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중2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머 수업을 했어요. 이제 문법 수업을 한 거죠. 개설을 해서 했는데 그 어머니랑 저랑 한 상담만 한 몇십 시간 했을걸요? 수업 끝나자마자 전화하면 한 2시간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 남자아이 둘이요. 조그맣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대형 학원을 오래 다닌 아이예요. 영유 나왔어요. 라이팅 잘해요. 스피킹 너무 잘하죠. 그리고 심지어 수학도 홍소 나왔대요. 그럼 제가 야 너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구나 이랬어요. 근데 중학교 때 영포자가 됐대요. 그리고 제가 이게 무슨 야 너희 어머니가 너한테 쓰신 노력과 돈이 얼마인데 네가 무슨 영포자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그러면 문제를 쫙 풀렸죠. 다 틀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왜 투부정사를 외워야 돼요? 선생님 내가 왜 관계대명사를 알아야 돼요? 영어는요 여기 나오죠. 프라이드들이 높아진 거예요. 나는 뭐 영유 나왔고요. 뭐 대형학원 다녔고요. 내가 앉아서 그거를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단어를 왜 외워요? 나 그냥 영포자 할래요. 이러길래 제가 기절을 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매일 눈물이. 왜냐하면 그 간극을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그 대치동의 대형 학원의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 프로그램에서 내신하고 수능이 넘어가는 그 브릿지를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엊그저께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러이러한 포부로 이렇게 학원 열었어요. 커리큘럼 이렇게 만들 거예요. 했더니 그 어머니가 초심이라 그래요. 선생님 학원 잘 되면 또 똑같이 되실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교실을 다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실이 제일 커요. 다 들어오신 게 제일 크고 만약에 책상 놓고 하면 8명 앉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애기 엄마인데요. 4학년, 2학년 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은 간극 때문에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도 영포자가 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열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죠. 그 간극이 뭘까요? 그 중간에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 어디서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라이팅, 리딩,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있다고 쳐도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안 가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중간에 간극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죠. 수능 영어, 내신 영어? 뭐가 다를까요? 어머니들 생각에 수능 영어, 내신 영어랑 글로벌 리더가 되는 이 대치동의 빅5, 빅10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뭐가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 드시면 더 좋지만 눈빛으로 저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리딩을 함과 동시에 내가 이해하는 사고력 능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죠. 우리 친구들 호로록 읽고 호로록 틀리죠. 아시죠? 속 터지죠. 자긴 다 읽었대요. 맨날 앉아서 다독하죠. 너무 재밌대요. 네이터브레이 다 재밌대요. 재밌다고 하는데 다 틀려요. 제가 앉혀놓고 보면 알아요. 읽는 게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무슨 습관? 다독만 습관이 된 거예요. 찢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고 인트로덕션을 왜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으면 왜 컨클루션 엔딩이 이렇게 나오는지 아무도 어떻게 생각하고 읽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졌죠. 왜? 다이안 영어 가면 5권 읽고 와. 이렇게 되면 저도 사실 장사하기 조금 쉽겠죠. 수치로 많이 읽고 오니까. 그런데 요렇게 다이안 영어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왔어 라고 하면 저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다 늘었죠. 애들이 다 늘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레벨 테스트 학원이어서 애들이 금방금방 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제가 그걸 천천히 느는 꼬라지를 못 봐가지고 앉혀서 자, first paragraph 있지? 읽었어. 자, 거기서 얘기한 사람들이 무슨 말했지? 무슨 adjective 썼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 그래서 이걸 뭘 먹었지? 자, second paragraph 어떻게 생각해? 계속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이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그 훈련을 계속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서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하는 훈련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이건 진짜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렇게 찢어서 공부를 하고 사고력 훈련을 한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중간에 대신에 그게 필요하죠. 뭐가? 영어식 문법이 들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나저나 나 프라이드 때문에 영어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거 시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점점 더 영어가 재미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영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간극을 이어주는 뭔가 좀 선생님들 입장으로서 귀찮은 일이지만 그런 학원이 어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4학년, 2학년이면요. 이 대치동에 수학학원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우리 둘째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갖고 이제 둘째 수학학원을 어디를 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한테 어머니 이거밖에 안 하신 준비 안 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상 되게 크게 아니 내가 그래도 내 새끼인데 왜 나한테 자꾸 야단을 치시는지 이거 갖고 안 돼요. 이 동네에서 공부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상처받으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이러지 말아야지. 난 이러지 말아야지.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은 교습소 오픈할 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빈틈이 있을 때 그 빈틈을 메워주는 학원이지 똑같이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그런 학원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맞물려진 게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잘 나오는 그런 학원이 돼야지. 귀찮지만 힘들지만 그런 양심적인 학원이 돼야지라고 해서 오픈을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제가 이 아이들의 귀한 시간이 귀한 돈이 너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큰 그림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영포자가 생기는 게 말이 될까요? 글로벌 리더 너무 좋죠. 글로벌 리더에서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더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간 후에 글로벌 리더이겠죠. 그렇겠죠. 저희는요. 보여주기식, 안 보이시겠지만 보여주기식이고요. 야무지게 복습형으로 갈 거예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문제를 풀어오는 거죠. 굳이 어머니랑 과외 안 하셔도 돼요. 과외한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죠. 사실 저도 과외 뛰다가 여기까지 온 거겠죠. 과외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다 공부하고 학원 와서 문제집 풀고 이런 거는 저는 싫어요. 제대로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풀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선생님들이 좀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리고 다독, 정독 다 잡을 거예요. 자, 어떻게 잡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정독은 여기 학원에서 배우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고 읽어서 얘기해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다시 선생님하고 얘기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이야기해봐. 되게 시간 많이 걸고 선생님 되게 진 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늘지 않은 녀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그리고 사고력 수업.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16년 살면서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저는 사실 수능 세대, 수능이에요. 수능 보고 미국에 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뭐라고 떠들어야 되는지 햄버거 살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가서 처음에 햄버거 집 가서 울었던 것 같아요.
자꾸 나더러 오더를 하라고 그러고 뭐 자꾸 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눈물은 나고 나 이러다 굶겠다 싶고 이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수학 빨리 수학 빨리 하셔야 돼요. 누가 저한테 수학 학원이냐며. 아니에요. 저 영어 학원인데요. 수학 해야지 대학 가요. 수학으로 대학 가고 영어로 먹고 산대요. 수학 빨리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레벨 테스트 봤을 때 우리 친구들 교습사 하기 전에 봤을 때 7살 아이들이 저에게 좀 감명이 있었어요. 감동이. 야, 너네 7살인데 이거 진짜 잘한다. 엄청나게 잘한다. 하던 그 레벨이 지금 6살로 내려왔어요. 6살 애들 레벨 테스트를 보니까 엄청 잘해요. 세상에 너네 뭐 했어? 그러니까 학교 뭐 유치원 다니고 배웠대요. 너무 잘해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이러다가 3살도 가르치겠다 이랬어요. 점점 내려가요. 점점. 왜? 영어 빨리 끝내야죠. 플러스 수학 시작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겨울방학 특강을 일주일에 2번만 오는 걸로 짰었어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물어보세요. 매일 반 하세요. 이러길래 아니 수학해야지 이랬어요. 어떻게 영어를 매일 하니? 수학해야지. 지금 수학 빨리 해야지. 왜? 문이과 통합됐잖아요. 그러면서 수학 범위가 확 줄었죠.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가느냐, 사고력이 얼마만큼 끝없이 내려가느냐의 아이가 변별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달리시는 나이도 점점 줄어요. 체감을 해요. 스케줄 짤 때 7살 아이들이 바빠요. 수학학원 가느라. 빨리빨리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더 빨리 빼야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영어는 빨리 끝내야 돼요. 어떤 부분을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학년 때 끝내고요. 고학년 넘어가는 그 부분은 수능하고 내신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브릿지를 시켜줘야 돼요. 누가? 엄마가. 애들은 몰라요. 그냥 학원 다니고 옆집 애가 다니면 다니겠지잖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머니랑 저랑 같이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하늘을 치고 땅을 치고 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고 우리 머리 커버린 아이들은 말 안 들어요. 나 영어 안 해. 가 돼버리는 거죠. 이 어머니 난리가 나셨죠. 2분 다. 3분이구나. 저도 속이 상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폐강을 시켰어요. 말을 안 들어서. 안 해요. 애들이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네. 셀프 에피컨시. 이거는 저 학원이 빨리 성장하게 된, 제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잘 파악하게 된 가장 큰 키라고 보시면 돼요. 오은영 박사님이 좀 되게 핫하시죠. 오은영 박사님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잘하는 건 사실은 칭찬밖에 없어요.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양을 애들한테 다 뿌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마다 맞춤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 많은 아이들이 저를 거쳐갔겠죠. 작년에 한 남자아이는 정말 뚱한 애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데려오실 때 나는 여기 빅학원 생각 없다고. 그냥 다양학원에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쌓고 싶다고 해서 오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무표정의 남자였어요. 제가 맨날 전해요. 알아들었나요? 집에 가서 뭘 하던가요? 막 별말 없었대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걔가 천천히 그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도 눈치를 채셨어요. 6개월 있다가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이 빅학원 학원을 다 시험을 보셨더라고요. 문자하고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붙었다고.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다 붙었다고. 그게 뭐냐면 이 아이를 제가 스며들게 한 거예요. 공부에, 영어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완전히 거기 적셔져가지고 이 붙었다는 게 자기도 기적이잖아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이안쌤한테 전화라고 그랬대요. 나 너무 자랑하고 싶다고. 너무 잘 됐다고. 칭찬이에요. 그냥 울고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공부에 대해서 취미를 붙인 거예요. 왜? 내가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이런 브레인스토밍 어떻게 내? 야, 너 끝내준다. 이러면 막 좋죠.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특히 영어로는. 맨날 혼나고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잘한다. 최고야. 야, 너 짱이다. 막 이러면 애들이 막 해요. 옆에 있는 애가 칭찬받는 거 보면 또 샘나서 해요. 그러한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면 커리큘럼은 짜여져 있죠? 안 넣을 수가 없죠. 제가 애가 둘인데 4학년,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녀석이 완전 성향이 달라요. 첫째는 완전 FM. 연필을 막 깎아갖고 쓰다가 연필을 이렇게 심이 조금 날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가서 깎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이렇게 연필 무슨 뚜껑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거 꽂아가지고 딱 필통에 넣어야지 얘는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애요. 환장이 저 같은 애 막 미치는 거 저거 엄마가 막 이거 왜 그러고 앉았냐. 둘째는 또 저 닮아가지고 누나의 그런 걸 다 부러뜨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공부를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죠. 첫째는 야 누구야 1번 수학 몇 문제 2번 국어 3번 영어 쫙쫙쫙 다 하고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 자 이래요.
그럼 얘는 그 동그라미에 집착해서 그걸 다 해야지 동그라미 하고 자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그렇게 키우는 게 이제 딱 패턴이 잡혔어요. 우리 둘째는 자유영혼이에요. 저랑 좀 비슷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다니고 놀고 다 놀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순간 해야겠다 싶으면 100장이라도 풀어요. 그런 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좀 약간 오버하면 그럼 그 아이한테는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거 다 풀어. 대신에 네가 놀고 싶은 시간에 놀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도 저를 거쳤던 많은 아이들이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원으로 내면서 어머니들한테 고백했어요. 레벨 테스트 볼 거고요. 레벨 테스트는 어느 수준 이상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저를 아시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나오면 성향을 봐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나랑 같이 스며들 수 있는지만 봐요. 플러스 이번에 학원 되면서 심리 테스트 볼 거예요.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심리 테스트 봐서요. MBTI 같은 걸 볼 거예요. 미국식 MBTI인데 다 보고 나면 너는 뭐 수달이야, 어터야, 너는 이글이야 이러고 나와요. 그럼 그 아이의 공부 성향이 어떤지 나오겠죠.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아, 이 아이는 조금 오래 걸리니까 우리 기다리시죠. 혹은 이 아이는 칭찬을 하면 무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죠. 혹은 이 아이는 나무늘 보니까 우리 같이 좀 기다리시죠가 될 거예요. 전 그렇게 갈 거예요. 왜? 8명밖에 안 받잖아요. 한 반에.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고 그게 이제 커스터마이즈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어요. 메인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은 원장인 제가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물론 리딩이라든지 보캐블러리 그래머는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봐주실 텐데 그러한 파이널 터치는 제가 할 거예요. 오늘 이 아이 이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조금만 집에서 더 독려해 주세요. 말씀 다 드릴 거예요. 자, 글로벌 마인드는요. 제가 19대 미국에 가서 직장생활, 이제 주립대를 나오고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NYU MBA를 나왔죠. 정말 많은 걸 봤어요. NYU MBA는요. 비즈니스맨들이 가는 MBA 중에 1등이래요. 물론 하버드 뭐도 있고 예일도 있고 다 있지만 그 회사를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 중에 1등이에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이 거기 있잖아요. 월가가 있으니까 기라성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속이 상했죠. 왜? 난 수능만 보고 갔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이러한 라이팅을 가르치고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가르치는 코스가 있었으면 지금 내가 배우는 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200%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을 텐데 그걸 못한 게 아직까지 속이 상해요. 근데 여기 와서 딱 가르쳐보니까 글로벌 리더가 되는 커리큘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대치동이. 야, 여기 짱이다. 너무 좋다. 근데 아직도 여기는 예수병으로 혼자 하는 게 너무 많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귀한 요 매트리얼 이런 걸 가지고 그 아쉬운 걸 왜 안 가르쳐 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확장하면서 프로그램을 다 넣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넣었어요. 그때 MBA에서 배웠던 그런 파일이나 교과서 같은 거 복사해둔 거 요즘 좀 꺼내서 보면서 아, 내가 이걸 복사해두기 잘했구나 생각을 해요.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가 레벨 테스트를 하면서 초등학교 예비 초일이죠. 폴리를 나왔는데 폴리에서 거의 탑이었대요. 라이팅을 달리겠다고 오셨어요. 저랑 6개월 진짜 완전 인텐시브하게 달렸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직까지 저한테 문자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 아이의 가능성을 전 봤거든요. 제가 한 일은 많이 없어요. 칭찬하고요. 가이드만 준 것밖에 없어요. 폭발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이 개런티 하는데 너는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허버드도 갈 수 있어. 선생님이 유엔도 가봤지만 너 유엔에서도 멋지게 일할걸?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부터 해. 이렇게 커리큘럼이 좋은 곳이 많은데 다 먹고 해. 넌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 진심이에요. 전 그 아이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전 이 말은 제 자식한테도 안 했어요. 제 자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는 아이를 보는 게 이 학원의 원장의 가장 큰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마인드도 제가 봤던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다 녹여내려고 해요. 어떻게 사진이 안 보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식당을 가고 바를 가도 하버드 나와서 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애들이 진짜 발을 채웠으니까. 뭐 월튼 나오고 뭐 베어스턴즈 나오고 뭐 골드만삭스 나오고 이런 애들 발에 채웠으니까 정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각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그들의 컬처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많이 껴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진짜 샘난다.
어쩜 이렇게 사고력이 풍부하지? 어쩜 이렇게 애들이 기가 안 죽지? 어쩜 이렇게 자기 보이스를 잘 내고 상대방을 경청해주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NYU 컬럼비아를 쓰고 그 해 다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NYU가 운 좋게 딱 붙었어요. 저요. 그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중간에 휴학하고 이래서 3년 동안 아기 둘을 다 낳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다들 어떻게 하셨냐고 하는데 정말 모르니까 했죠. 알았으면 죽어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도 힘들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애 막 이렇게 배불러서 다니니까 친구들이 사진 찍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한국에 돌아갔을 때 내 자식들이 만약에 이러한 글로벌 무대에 섰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준비해줘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러워요. 진심이에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나 예일 갈래, 엄마 나 하버드 갈래 할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그 뭐라고 하죠? 모자란 점들을 이 아이들은 다 채우잖아요. 언제? 어릴 때. 컬처도 알고 지식도 알고 다 공부한 상태로 글로벌 무대에 나갈 거 아니에요. 대강 다닐 수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저를 너무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분 때문에 제가 어쩌면 더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도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베스트셀러를 내신 분이에요. NIU 교수님인데 거의 무슨 셀러브리티야. 막 런어웨이 나가서 막 모델도 하고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 사람 수업이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했죠. 사실은 들어가서 너무 고생했죠. 왜? 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들어가서 막 레포트 맨날 밤새서 쓰고 막 공부하고 이래도 첫 학기에 OC가 나오더라고요. 왜? 손 들고 발표하는 걸 안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200명이 착착착착 앉아있는데, 그쵸? 200명이 착착착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딱 던지면 막 여기저기 손이 막 올라가요. 애들이 막. 그 똑똑한 애들이 막 손을 올라와서 막 선생님하고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럼 저는 너무 무섭잖아요. 뭐라고 할 것 같고, 영어도 무섭고 다 무서워.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선생님이 다 보시고 저 점수를 깎으신 거예요. participation 20%였는데 그게 빵점이 나오니까 C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질문을 딱 하셨어요. 내가 아는 거였어. 내가 여기서 점수를 따야겠다. 손을 들었어요. 다이앤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직까지 했던 말이 아직도 저는 귀에 이렇게 맴돌아요. 다이앤. 어떻게 얘기했는데? 욕해야 되는데. That's F stupid 이랬어요. 그 200명 있는 앞에서 that's 그냥 stupid도 아니야. stupid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 얼마나 엉엉 울었어. 너무 창피하고 나는 준비도 많이 했는데 나도 어쩌라는 거야. 라고 막 울었어요. 오피스 아워에 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나 도대체 못해보겠다. 나 너무 말하는 거 어려우니까 숙제를 더 달라. 내가 이렇게 레포트 더 줄 테니까 그걸로 점수 대체하고 나 말하는 것 좀 못하게 하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이 선생님이 나 딱 쳐다보더니 내가 지금 너한테 예스라고 하면 내 마음도 편하고 네 마음도 편할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너한테 예스라고 하면 10년 후에 넌 날 찾아올 거야. 이 글로벌 무대 MBA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여학생으로 날 찾아올 거야. 이걸 넌 지금 오버컴 해야 돼. 더 예의주시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내 의도가 아닌데 하고 집에 왔죠. 야 그때부터 정말 모든 걸 다 책상 보고 연습하고 보고 연습하고 그리고서는 이 선생님의 뜻을 좀 알았어요. 이 나라는 멍청한 아이디어여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로직을 설명하면 돼요. 그걸 전 몰랐던 거죠.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걸 알아간과 동시에 사실은 정말 운 좋게 이 수업이 나중에 A가 나오고 마지막엔 올 A가 나와줬어요. 고맙게. 그래서 제가 느낀 거죠. 요거를 좀 한국에서 배워서 왔을걸. 요거를 좀 같이 혹은 어렸을 때 그냥 조기 유학을 나왔을걸.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되게 고마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했었고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학원을 오픈하면서 야심차게 하고 싶은 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라이팅하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넘어가면 할 시간이 없죠. 라이팅 할 시간도 없고요. 프레젠테이션 할 시간은 더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마켓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은 저랑 우리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짜고 있고요. 이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고 라이팅 스킬은 저랑 수업을 해보셨던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한 반복하는 일을 해요. 토픽이 하나 있으면 그 토픽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집에 가서 써오고 다시 가져오면 제가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마크를 해주면 거기서 다시 또 리라이트 해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사실 안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노블 수업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사실 노블을 제가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 좀 노블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죠. 노블 수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을 읽고 거기서 디스커션을 같이 한 다음에 거기 나온 포인트를 같이 라이팅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단어 외우지, 읽었지, 다시 듣지, 또 라이팅까지 쓸지, 만약에 프레젠테이션까지 여기 결부가 되면 이 아이는 이 책을 완전히 씹어 먹는 거죠.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펼치기만 하면요. 물론 사고력도 좋아지고 널리지도 좋아지지만 자꾸 내려가서 사고력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좋아하는 라이팅, 텍스트북 라이팅 스펙트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스펙트럼 라이팅이죠. 거기 보면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고양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describe 해보라고 그러면 정말 진짜 애들을 후락 쓰죠. The cat is sleeping. 이래요. 그럼 내가 자, 표정을 봐. 얘 왜 웃고 있는 것 같아? 해피해 보여? 뭐 어때 보여? 배불러 보여?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무슨 꿈을 꿀까? 그래. 필로우는 왜 퍼플색일까? 왜 옐로우가 아닐까? 어때 보여? 계속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안 했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너 라스트 위켄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나 야구장 갔대요. 끝! 특히 남자애들. 너의 서포팅 아이디어는 여기 써야 돼.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반복하다 보면 라이팅을 쓰는 스킬이 능과 동시에 사고력이 계속 내려가겠죠. 안 했던 생각을 하니까. 그게 사실은 미국 교육의 키예요. 전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것까지 그거를 주입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넓혀주면서 내려가면서 어느 순간 이거를 내려가는 훈련을 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능영어, 내신영어를 잡는 거예요. 많이 읽기만 하면 후루룩 끝이에요. 프라이드만 높여주는 게 그냥 다예요. 야, 너 원서 읽었구나. 야, 너 해리포터 읽었네. 끝이죠. 내가 앉아서 이걸 왜 관계대명사 외우고 있어야 돼? 내가 왜 투부정사 외우고 있어? 앉아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걸 안 해봐서 그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이 간극은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뭐 쉬운 일은 아니고 특히나 금방 걸리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 하고 그래머를 한국 그래머까지 연결하는 일까지 하면 천하무적이 되죠. 글로벌 리더가 되면서 좋은 대학도 가야죠. 영어 빨리 끝내고 수학해야 되니까. 전 이 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영어 빨리 끝내고 수학하시라고. 수학학원도 아닌데. 근데 보니까 정말 수학은 잘해야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수학이 무시무시해졌고 한번 보셨어요? 올해 수학 문제? 사람이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던데요? 1번부터 완전 멘붕이 저 이제 한번 끄적거려 보려고 봤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던데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건 하루아침에 못하겠다.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겠다. 그래서 영어 빨리 끝내는구나를 또 눈치챘어요. 하지만 영어는 2개 다 끝내야 돼요. 글로벌 리더랑 수능 영어랑. 말씀드린 거예요. 인텐시브 리딩하고 콘텐츠 리딩 다 많이 읽어야죠. 하지만 쪼개서 보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쪼개서 보내서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간을 들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레벨 테스트를 보면 다 선생님 말씀대로 못 봐도 붙이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못 봐서 붙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20개, 그래머 20개, 리딩 20개, 그리고 보캐블러리 20개, 라이팅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20개 중에 3개 맞았어. 그러면 좀 들어오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개 언저리 맞았는데 태도를 봐요, 저는. 이 아이의 태도와 어머님과의 그런 또 케미도 있어야 하니까 보고 나서 아이가 이 정도의 행동하는 거면 붙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할 수 있어요. 그냥 놓지만 않으면 되고요. 그 시간 학년에 맞는 공부를 하면 돼요. 재미있게 하면 돼요. 누구나 돼요. 자, 라이팅 스킬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익스프레션이 너무 좋아야 되고 그래머도 정확하게 써야 돼요. 학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3년 만에 이렇게 라이팅을 쓰는데 처음 봤다고. 그걸 제 제자였어요. 그 아이도 라이팅 때문에 어머니가 막 새벽부터 오시고 이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도 사고력이 끝장나게 좋았는데 표현력을 제가 잡아주고 서랍 정리하는 법만 가르쳐줬더니 정말 얘기가 더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팅도요.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잘 스며들게만 해주면 돼요. 전 사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하나하나 봐주는지 샘플이에요. 이렇게 다 첨삭이 꼼꼼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아이는 굉장히 제가 꼼꼼하게 한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나는 윈터가 좋다.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윈터가 제일 좋대요. 왜? 윈터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근데 크리스마스에 뭐가 좋아? 할 때 선물을 받아서 좋대요. 근데 내가 야 생일에도 선물 받는데 뭐가 좋아? 그랬더니 생일에 받는 선물하고 크리스마스에 받는 선물하고 뭐가 다른지 제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걔가 말한 걸 다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 간극을 설명하는 게 영어식 라이팅이에요. 자, 영어식 라이팅은 예문을 많이 써야 돼요. 영어식 그 책 번역한 거 보시면 다 케이스잖아요. 뭐 소피아가 어땠고 제인이 어때서 그래서 결론은 뭐 아이는 잘 키워야 한다. 결론을 내리려면 걔네는 수만 가지 케이스를 보여준 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스토리를 믿고 에피소드를 믿고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자 이게 팩트야 끝. 멋있는 단어로 그냥 잘 설명하면 그게 더 좋은 책이고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게 사실 그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생님도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를 따고 왔어요. 미국 시민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보면 돼. 니네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절대 몰라. 왜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왜 생일 선물하고 다른지 설명을 해야 돼. 제가 이번에는 라이팅을 먼슬리 컨테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잘 쓴 아이 붙여주고 상해주고 다음 달에 잘 쓴 아이 잘 붙여주고 상해주고 사실은 저희가 라이팅 워크북이 있어서 굳이 책자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책자를 만들 것도 생각 중이에요. 뭔가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전 커리큘럼 오픈할 때가 제일 창피한데 이거 한 50번을 바꾼 걸 거예요. 너무 고민을 많이 지금 7세, 지금 6세인 거죠. 예비 7세인 거죠. 그 친구들이 1월, 2월에 와서 공부할 책인데 아직은 그냥 가안이긴 해요. 또 이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짰어요. 미교는 뺐고요. 저 미교 안 해요. 보이기식은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에반모어라든지 좀 뜨고 있는 그런 책은 다 넣었어요. 리딩하고 라이팅을 넣었는데 이 리딩도 웬만한 미국적 그런 사고가 가질 수 있는 컬처 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논픽션도. 그리고 저 라이팅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양이 그림. 어떻게 고양이가 자고 있는지, 왜 자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교재를 제가 다 짰어요. 아직까지 저랑 연락을 하시면서 오시면 저기 꽃다발 보셨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입학 설명회 하는 날짜에 맞춰서 보내주셨어요. 그 아이는 지금 여기 라이팅만 근근히 공부하러 오는데 자기가 전적으로 믿어서 됐더니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너무 아이가 급격하게 는 거를 다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 꽃 레벨에다가 전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러고 지금 날짜 맞춰서 보내주신 거예요. 다 보시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걔한테 했던 것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장점을 끄집어냈던 것 뿐이에요. 정말로. 이것도 이제 제가 교습소 하면서 숙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숙제를 하나하나 다 봐요. 뭐 어느 학원도 다 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날 배웠던 이제 우린 타이핑이 들어가겠죠. 이제 학원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수업했고 이게 숙제예요라고 하면서 이 코멘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이 컨디션이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 아이가 요즘 슬럼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봐주세요. 혹은 요거 좀 숙제에서 놓쳤는데 봐주세요. 혹은 어머니가 또 숙제 보시면서 이 부분 선생님들이 놓치셨어요. 그럼 제가 또 그걸 또 봐요. 이 참고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는 다 타이핑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이의 성향에 맞게 숙제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더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엄마 이 정도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잘 살 수 있어 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걔가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하지만 사실 걔 인생이잖아요. 그게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잘 어려울 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조장년인데 그때 해놔야지 되더라고요. 제가 큰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받으신 프린트 보시면 스케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은 커리큘럼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전반, 오후반이 커리큘럼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처음 4주를 그래머 이걸 다 보고 그 다음에 2주 쉬고 그 다음에 2주를 문제 푸는 완전 인간 변기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긴 했는데 정규반 요 오후반은요 요 교과서를 다 뗄 거예요. 2달 동안 할 수 있어요. 플러스 프레젠테이션 수업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비 초일반은 매일반 만들 거예요. 유치원 빼고 오시는 어머니들 매일반 할 거예요. 오전에. 유치원 빼시는 어머니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예비 초일 하냐면 영어는 방학 동안에 떼는 게 맞아요. 방학 동안에 담궈서 빼버리는 게 맞는데 예비 초일은 요때 잡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많이 후회해요. 요때 잡아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이 공부라는 걸 푹 담근 다음에 3월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 초일은 매일 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빼고 오시는 어머니들 매일 반 아침에 2시간씩 월화수목금. 그건 여기 지금 없어요. 근데 제가 상담하고 나서 결심했어요. 매일 반. 그렇게 하고 오후반은 프레젠테이션 들어가고요. 예비 7세도 받을 거고, 그리고 예비초 4, 5학년은 주니어 토플 들어가고 한국식 그래머 들어갈 거예요. 예비초 4, 5는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5학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4학년도 조금씩 들어가려고 해요. 풀로 들어가진 않지만. 그 다음에 단가반은 없애진 않을 거예요. 해보니까 라이팅만 들은 아이는 상대적으로 라이팅이 늦게 늘더라고요. 다 해야 돼요. 공부를 다 세게 들어가야지, 공부를 열심히 들어가야지 라이팅도 발현이 되는 걸 보고, 사실 그래서 라이팅반을 확 줄였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지 단가반 받을 거예요. 이건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 할 때 이제 이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레벨이 나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코멘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 테스트. 저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알고 싶다고. 나도 좀 애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심리 테스트 할 거예요. 해서 정말 나무늘보인지 정말 이 글인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아이들을 봐야 하니까요. 자, 이건 저희가 만든 로고예요. 이제 학원 확장하면서 로고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면 저희 학교 로고고 저기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저희가 교습소 하면서 아이들의 구멍을 메꿔주는 수업을 무단히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확장하면서도 아이들의 그런 성향에 맞게 지금 가지고 있는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Rebecca Kirkle, and I'm a master's student in linguistics at Korea University. I have 5 years of experience teaching in Korean public schools and academies, including Poly. And I'm very excited to be working with Diane to bring your students a dynamic presentation curriculum based on our experiences with English and the American education system. Thank you.